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유럽발 폭탄선언, 대혼란 맞은 일본 상황,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U가 14일 날 발표한 지금 탄소 배출 대폭 삭감을 위한 포괄안입니다. 이것이 일본 업체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일본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2035년까지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커다랗게 짐을 한가득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유럽발 폭탄 선언에 대혼란 맞은 일본 상황, 한국에게는 기회입니다. 이번에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 배출 삭감을 위한 포괄안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로 보면 하이브리드 카를 포함한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 2035년부터 판매 사실상 금지.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 즉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사실상 관세를 매기는 탄소 국경세를 2023년부터 도입하겠다. 이것을 가장 크게 하는 이유는 EU가 환경 규제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EU 안에서 공장을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장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 단가를 무시하고도 들어올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따로 걷겠다. 관세를 한마디로 붙이겠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유럽 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언급드렸던 탄소세 신설,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 등에 비해서 한국의 탄소 배출 감축이 아직까지는 미진하기 때문이죠. EU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2030년까지 EU 내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는 목표예요.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는 2050년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한 중간 점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2050년이란 날짜를 연도를 기억해 두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말하는 것은 탄소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드릴 거예요. 탄소세는 제가 나중에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의 초강수를 지금 EU가 들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EU가 자동차의 탈탄소를 서두르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가 너무너무 오래 쓰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굴러가는 연수가 1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5년 동안 지금 하는데 2050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2050년 제가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2050년까지 2035년부터 시작해서 15년 굴러갈 걸 생각을 하면 2035년부터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판매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럽에서 자동차, 한 사람이 자동차를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연한이 한 15년 정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U가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시한으로 못 박은 가장 큰 이유, 이때부터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아야 자동차 평균 보유 연한 15년을 고려하면 2050년에 중고차를 포함한 탄소 배출 실질 제로에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현재 유럽의 국가별 차량 전체 보유 대수에서 탄소 배출 제로 차량으로 불리우는 전기차, 수소차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태양전지도 있지만 태양전지는 지금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보시면 전기차와 수소차를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차 판매의 절반이 지금 전기차로 팔리는 노르웨이조차도 전체 보유 대수 대비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4%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EU는 2050년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 2023년 탄소 국경세 도입,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2050년 탄소 제로를 도전하기 위해서 2023년에 탄소 국경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우선 5개 제품에 대해서 먼저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철강, 두 번째로는 알루미늄, 세 번째로는 시멘트, 네 번째로는 전력, 다섯 번째로는 비료. 전력과 같은 경우도 의외로 탄소를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가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 그리고 그 석유 화력발전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탄소를 많이 사용하죠. 탄소를 적게 사용하는 것은 원자력, 그리고 LNG가 좀 탄소를 적게 사용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LNG 발전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전태양열이나 이런 원자력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전력을 지금 언급을 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전력을 또 사용을 하잖아요. 전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이 탄소가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큰 명제 아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제품들에 대해서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3년 동안 사업자들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2023년부터입니다.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을 시점으로 탄소 국경세로 얻어지는 수입이 연간 91유로, 1억 유로, 한국 돈으로 1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 제도는 EU 지역 외 사업자가 환경 규제가 충분치 않은 방법으로 만든 제품이 EU로 수출될 경우 EU의 배출량 거래제를 근거한 탄소 가격을 지불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탄소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 이 EU 안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부과를 할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의 배출량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해서 사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이 EU 내 기업의 역차별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EU는 이러한 과감한 탄소 정책을 통해서 그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장치를 더 달아야 되거든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치가 만만치 않고 이것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단가 측면에서 올라가고 역차별을 받고 있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소세 도입은 시급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EU는 이미 산업, 전력 등의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한 배출량 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으니 너희도 시행해서 물건을 들어와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거래제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터키 이런 쪽으로 지금 타깃을 맞춰지고 있고, 가장 큰 배경 중국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탄소제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 중국에서 지금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선진국의 횡포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탄소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할 거고, 이 내용은 준비를 하나를 더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에서만 얘기를 해야 일본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로만 국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로 들어갑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2025년부터 신차 판매 금지입니다. EU 차원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선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이브리드 차량 아니면 내연기관차 차량을 판매를 안 해야 되겠다. 판매를 아예 금지시킨다. 이것은 회사의 영업권 제약이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선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EU의 각 나라에서 나라 차원이나 아니면 각 완성차 업계에서 선언을 한 적이 있죠. BMW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러한 선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 그리고 네덜란드는 2030년, 영국은 2035년, 지금 2040년까지 이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경우는 2040년에 탄소 배출 제로의 자동차만 판매한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국의 발표에서는 국가에 따라 하이브리드도 예외로 해주기로 하고 금지 연도도 각각 제각각이죠.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종식으로 2035년을 못박음으로써 유럽 내 내연기관차의 종식이 한층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시기도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못 사는 지역에 만드는 곳, 이러한 곳에서도 이제 유럽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는 나라면 이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현재 입장이 되는 거죠. 이번 EU 집행위원회 안에 효력을 가지려면 원칙적으로 EU 가맹국과의 조정 그리고 유럽 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이번 안 자체가 자동차 산업 등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겠다라는 그러한 대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성 과정에서 방침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연기관 신차 판매에 유럽 내 시효가 1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나라에서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로의 전환이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수소차는 조금 더 후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이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2019년 EU 신차 판매 대수가 지금 현재 1300만 대,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 시장으로 확대를 하면 1600만 대에 달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U의 선언, 이는 1600만 대에 달하는 EU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산업구조가 완전히 통째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전기차로의 전환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달라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르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에 전환을 한다면 부품 공장들의 연쇄적인 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이게 문제죠. 그 정비 업체들이 몰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교체할 게 별로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션 오일이나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브레이크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면서 미션 오일, 엔진 오일 이렇게 가는 것들, 이것들이 필요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덩어리째 들어가는, 그리고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전기 배터리가 이렇게 하면서 또 오일 산업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세계적인 폼팩터가 변하면서 전체적인 구도가 완전히 통째로 전기적인 세상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산업구조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변하고 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 안에 달리고, 그리고 반도체가 더욱더 성장을 하면서 이 부품이 더 고퀄리티로 좀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거죠. 일본의 위협이 되는 EU의 발표입니다. 이번에 2035년 하이브리드 완전 퇴출, 이것은 일본 업계에, 특히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일본 제조업체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살아있는 자동차 산업은 아직까지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기 전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중단을 시켰고, 또 조금 이따가 또 언급을 해드리지만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중단을 해야 되겠다, 보조금도 중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 최강의 제조업체이죠. 도요타마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으로 친환경차 대응을 해왔다라는 사실이죠. 작년 도요타가 세계 시장에서 190만 6천 대의 하이브리드 차를 팔았지만 순수 전기차 부분을 넘어가면 고작 3천 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90만 6천 대. 190만 6천 대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순수 전기차는 어떻게 된다? 3천 대밖에 못 팔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이브리드 카
다음으로 밀었던 수소 연료 전지차 역시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글로벌 판매량이 고작 2,000대에 불과했다는 거죠.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적게 팔렸다.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소차가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 그렇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카는 전동차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판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순수 전기차보다 원래 지금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려요. 작년 하이브리드 카는 지금 269만 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96만 대, 전기차는 22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269만 대가 팔린 하이브리드 카 판매에서 도요타와 혼다의 비중은 아주 높죠. 무려 88%에 해당합니다. 그중 도요타의 비중은 71%에 육박한다는 거죠. 88%에서 71%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7%는 혼다가 가지고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하이브리드 카는 거의 일본 업체가 만들 뿐이고 나머지 지금 12% 정도만 다른 해외 기업들이 만들고 거기에 현대도 들어가고 일부 기업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 유럽 업체들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 내에서 지금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카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이 내용은 사실상 하이브리드카가 지금 15년 뒤인 2036년부터는 용도 폐기가 된다라고 지금 본다라는 거죠. 이번 유럽의 하이브리드카의 제외는 일본 자동차의 견제가 물론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카가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카는 지금까지 전기차의 충전 한계, 그리고 비싼 가격 등을 보완할 최적의 상품으로 지금 평가를 받아왔지만 내연기관 구동 계통, 그리고 전기 구동 계통을 동시에 넣는다라는 측면에서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도 되죠, 전기차도 되죠.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하이브리드 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아니면 에너지가 충전이 과속으로 하면서 이게 충전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가 인하 여지도 부족하고, 그리고 범용 제품으로의 대량 보급도 어렵다라는 것이 이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제조 원가가 지금 빠르게 내려가는 추세, 가장 큰 가격의 하락은 어디서 나왔냐면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오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규격화되고 소형화되고 특히 원통형 배터리나 각형 배터리의 발달, 이런 발달을 통해서 이 제조 원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주행 단계에서라면 탄소 배출 제로가 바로 구현될 수 있는 전기차 쪽으로의 개발, 보급이 급격히 쏠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 이번에 유럽의 발표를 통해 더 이상 하이브리드 차의 내부 연환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간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믿을 구석은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50%는 전기차로 판매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지금 퇴출 위기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 발표로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빠졌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빼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 하이브리드의 장점과 전기차의 장점을 두 가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의 단점은 보완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카의 장점을 살린다는 타입으로 지금 주목을 받아왔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과 기후, 배출가스 등 다양한 관점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내연 기관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황당한 일이라는 것이 힘을 받으면서
조기 퇴출론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전동화 차량 범위에서 이미 제외되기 시작한 하이브리드카, 아까 금방 얘기 드렸죠? 유럽에서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카의 판매가 전격적으로 금지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과는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전기차 범위에 속한 차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라는 것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만큼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살 때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볼보 등 상대적으로 순수 전기차 개발이 늦었던 브랜드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마일드 하이브리드카에 주력하고 있어요. 이들 유럽 브랜드는 순수 전기차 대중화가 적어도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 환경 규제 대응 그리고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바람과는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가 전기차에 빠르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죠?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것이 일반 순수 전기차. 오히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밀려나고 있고, 지금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 정부들이 지원 중단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부분이 제때 충전을 하지 않고 순수 전기 모드가 아닌 내연 기관 주행이 일반화된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지금 고속 충전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충전 시간이 단축되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전을 시키지 않고 일반 주행 모드로 그대로 달려버린다는 겁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충전하지 않고 내연 기관 주행을 하면 인증받은 CO2 배출량이 인증치보다 최소 4배가 많아지는 것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CO2예요. 이는 전기차와 대등하거나 내연 기관이 없는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실제 오염 배출량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휘발유나 경유를 넣고 그냥 막 달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전기 충전을 해서 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EU가 만일 지금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지금 내연 기관차 플러스 전기 자동차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충전이 일단 되고 그것을 다 사용하게 되면 내연 기관차로 변하면서 주행 모드가 휘발유 모드나 아니면 경유 모드로 바뀐다는 거죠. 전기 배터리 모드에서. 그런데 이 전기 배터리 모드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내연 기관차 모드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CO2의 발생 요건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EU의 각 국가들, EU 집행부조차도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EU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각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지금 현재 전기차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전기차보다 저렴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 이유는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요. 배터리가 생각보다 비싸요.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작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유럽에서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지원금이 상당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 살 거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산다. 왜? 전기차로는 갈 수 없는 거리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완성차 업계들이 반발을 해요. 지금 메르세벤츠나 아니면 BMW나 볼보 같은 경우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성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EU가 여기에 제동을 걸게 된다. 더 비싸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계들 이렇게 만드는 3사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EU는 오늘 2026년에 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초안을 지금 마련 중이라는 거죠. 아직은 발표가 안 났어요. 발표가 안 났지만 이러한 낌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재임증이 검토가 되면 보통 사람들이 충전을 안 하고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사용하는 것이 이게 만약 검토가 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외부 전원으로 10kWh 내외의 용량을 갖춘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모터 자체 동력으로 일정 거리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연기관과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사용자들이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충전을 하지 않고 엔진 모드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6년에 지원이 끊기게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제 역사 속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동시에 퇴출될 수 있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35년 유럽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금지, 그리고 2026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금지, 이것은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본 자동차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하이브리드에 조금만 더 더하면 되거든요. 특히 도요타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대의 도래가 더 늦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장 표준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신들 외에는 도요타나 닛산이나 혼다나 이런 회사들 외에는 만들지 않는 기술로 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요타도 EU의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까지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하나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왜? 저렴한 배터리 때문에. 이번 유럽의 자동차 정책의 전환으로 중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세 부담에는 중국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까지 보게 되면 비슷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탄소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드리겠으니까 이번에는 자동차 부분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국은 유럽의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퇴출로 인하여 더 큰 기회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2035년까지 자국의 신차 시장을 전기차 50%, 하이브리드 50%로 채운다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연기관차 시대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 차를 전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일반 내연기관차죠. 그렇지만 전기차에서는 초월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의 높아진 제조기술, 규모의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세계 제2위의 인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가 전기차 공세를 해올 경우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오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 자동차 500만원 미만대, 이 자동차가 지금 해외에도 팔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가 정책,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가격을 대폭 다운을 시킨 이러한 자동차들, 등장 3원계 배터리가 아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기회를 또 한 번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5년 신차 절반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채운다라는 것은 중국 입장으로서는 일종의 꽃노래필 정도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도요타와 혼다와 닛산을 겨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어디? 도요타. 이 도요타의 입장으로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량으로 팔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는 유럽에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서는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35년 이후에 지금 판매량의 50%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중국의 정책을 보면 중국과의 공조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죠. 이미 도요타와 혼다는 중국에서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신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중국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공하더라도 시장을 얻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2035년까지 연간 3천에서 4천만 대의 자국 시장을 무기로 해서 국산 전기차와 자율주행 플랫폼을 보급을 하면서 일본의 시장을 일부 내주더라도 하이브리드 등 일부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고, 말하자면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가 될 거예요. 35년 정도 되면. 이러한 기술까지 우리한테 달라 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대의 자동차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도요타와 지금 중국 현지 공장과의 협업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아예 중국에서 만드는 거죠.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중국이 살쪄가는 거죠. 일본도 군사적으로는 대만 출동이라는 미국과의 공조가 지속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의 집중을 통해서 늦어진 전기차 전환이 지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카로 수익을 얻어야 될 입장, 이 입장으로 보면 중국과의 공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즉, 이후의 결정으로 어려워진 상황을 중국을 목표로 달려가야 할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EU의 이번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렸어요.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내연 기관차를 퇴출시키겠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말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 충전을 해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이것까지 우리는 퇴출시키겠다. 이런 큰 그림을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순수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로 변환, 이것을 통해서 더 오래가고 이러한 성능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 낀 회사가 있죠. 도요타, 혼다, 닛산. 이런 회사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영향을 받았을 때 그 회사들만 영향을 받냐? 일본에서 이곳에 부품을 조달을 하고 있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연 기관을 죽이지 않고 발전을 시킬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의 부품 공장을 죽이지 않고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품, 일본 내 부품 공장들이 어쩌면 몰락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EU의 발표, 이것은 뒤통수를 한 대 갈겨 맞은 일본의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